독도 아홉 번째 서항도가 석도라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주장하는 분은 일본의 독도 관계 대표적인 학자, 현존하는 대표적인 학자, 2017년 현재 이분이 가장 중심 학자입니다. 시모조 마사오. 독도 8에서 제가 일본의 주장을 세 갈래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엇에 관한 주장이냐면은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주장을 세 갈래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언어학에 관한 이야기이고 시모조 마사오 교수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분은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해, 그 해에 발간된 일본인이 만든 어떤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와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지도 보면 이게 오늘날 죽도, 이건 그 당시에 죽서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이름은 대섬이었습니다. 그 대섬이 일단 증거는 여기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테이소무 이래 써놓는데, 대섬, 그걸 이 음을 그대로 따서 일본말로 적으면 테이소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의 관음도, 이것은 그 당시에 울릉도 사람들이 섬목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서항도라고 적어 놨습니다. 이 대섬을 죽서라고 적었다면 서항도로 적히기 위해서는 원래 한국어 이름이 쥐목섬 이런 이름이라 되는데, 이게 로마자 표기를 보면 소, 목구, 소무 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무척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섬목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 섬을 몸이라고 봤을 때 이 목처럼, 모가지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에 바다도 물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섬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울릉도 사람들은 이거 섬의 목이다, 섬목이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지도를 만든 사람은 한국말을 조금은 아는 것 같은데 여러 착각을 해서요. 이 두 가지 착각을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이름을 목구, 소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이전에 한국의 지도에는 이 섬목이 도항으로 기록이 됐죠. 도항이라는 기록은 보면 섬도자, 목항자, 모가지 항자. 섬목이라는 이름을 기록 들었겠죠. 그렇지만은 일본 말은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 M자가 두 개 나오면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 서목이라고 들은 겁니다. 서목. 여기 하나의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섬인데 왜 섬이라 아닐까? 이 말이 섬인 줄 모르니까, 이 말을 섬인 줄 모르니까 이 서목이라는 이름에 이 섬자를 갖다 붙였어요. 그것을 이 서는 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 서가 순한국어인 줄 알고 있다가 여기 가서는 이 서가 한자어인 줄로 생각하고 뭐 쥐목섬인갑다 이렇게 연상을 해서 쥐서자를 하나 썼고, 그 다음에 목항자를 써서 서항도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분은 순한국어의 발음과 한자의 발음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 많은 혼란을 겪은 이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혼란 위에 시모조 교수님은 이 천재적인 발상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국의 고대 문화에서 반절법이라는 걸 어떻게 발견한 것 같아요. 일본에도 반절법이 있는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일본의 반절법에서 한국의 반절법을 가지고 왔는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반절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대의 자전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고대라는 것은 한글이 널리 사용하게 되기 전, 또는 한글이 발명되기 전, 고대 자전에는 한자의 음을 다른 한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한 거죠. 예를 들면 동력동자라는 것을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표현할 때 덕, 홍, 절 이런 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덕에서 초성을 따와라, 디귿, 그것만 따와라. 그 다음에 홍에서 나머지를 따와라. 이래서 디귿, 엉
이러니까 동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면 동에는 디귿, 오, 영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석자가 필요한데 왜 두 자만 썼느냐. 그거는 중국말 때문입니다. 중국말은 초성이 있고 중성, 종성은 합해서 그냥 무슨 성으로 불립니다. 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중국말에는 초성이 없고 중성, 종성을 합해서 뒷말, 초성은 앞소리, 이건 중성과 종성을 합한 뒷소리,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처럼 많은 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성은 따로 다른 어떤 성이라고 소리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한글이 발명된 이후에는, 한글이 널리 쓰인 이후에는 한국에서는 자전이 이런 식으로 편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일본은 그렇게 편찬이 됐지만은 적어도 1909년에는 이미 이런 반절법의 표기는 없어졌습니다. 한글이란 글자 체계의 문자 체계 이름이 처음에는 훈민정음 아닙니까? 훈민정음. 그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 바른 소리라는 것은 한자를 표기하는 소리를, 바른 소리를 진짜 소리 글자로 적자. 그게 바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글이 널리 쓰이면 이 반절법이라는 것은 전혀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의 음을 표기한 것이 반절법입니다. 그런데 심오조 교수는 아주 재밌는 상상을 했어요. 이런 상상을 한 거죠. 어떤 한국어를 꼭 한자로 기록해야 될 입장에서 그 한국의 뜻이 없거나 기록자가 그 뜻을 모를 때 두 개의 한자를 써서 첫째 한자에서 초성을 따오고 둘째 한자에서 중성과 종성을 따올 수 있으리라, 그런 상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순 한국어 둘일 때 그 둘 이게 두 개 이런 뜻인지 아니면 빙빙 둘러간다는 뜻인지 또는 연못, 그러니까 농사짓는 못 농사짓는 저수지, 그것을 둘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 뜻인지 그런 것을 모를 때 이제 소리를 한자로 다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한 겁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법은 없고 이 반절법은 어디까지나 한자의 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한글은 이미 소리가 둘 있는데 소리하고 둘 있는데 그걸 소리를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만일 같은 뜻의 한자가 없거나 소리를 모르면 이 둘 이런 계통에는 소리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이 곰새라는 분이 있는데 이 곰은 무슨 뜻인지 아니까 이래 쓰고, 새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 글자나 가장 간단한 새, 가장 소리를 알아보기 쉬운 새,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 둘이라는 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실제로 이름에는 말두자, 북두칠성할 때 두자 밑에 새을자 이래 써가지고 한글을 장안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글이 발명되고 난 뒤에는 한글과 한자의 표기의 이 방법은 1대1입니다. 1대1. 그러니까 섬하면 또 하나 한 글자, 목은 한 글자, 1대1. 그러니까 반절법처럼 한 개의 글자를 이 두 자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럼 심오조가 상상한 변화 과정, 이건 여기는 아까는 지도 작성자의 혼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심오조 교수가 상상하신 변화 과정은 이렇습니다. 석도는 반절로 적으면 서먹도가 된다. 그리고 그 서먹도는 또 서목도나 같다. 일본어는 억이나 목이나 먹이나 같으니까 같다. 그걸 다시 쓰면 서항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게, 설사 반절법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석을 반절법으로 서먹이 되죠. 서목이 아니고 서먹이 되는, 한국말은 먹하고 목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서목을 반절법으로 이러면 속이 되지, 석도가 아니고 속도가 되지, 또 돼버린 거죠. 일본어가 속이 구분이 불가하니까 한국어도 그 구분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런 착각해서 이런 상상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을 정리하면, 상상의 문제를 정리하면, 첫째 문제는 당시 한국에서는 반제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걸 망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소목구라는 이 표기법이 틀렸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목하고 서목하고는 다른 거죠. 선목은 소무, 섬하면 소무라고 써야 돼. 소무, 여기 이렇게 써놨죠. 여기 소무, 이게 대섬, 소무 이래서 넣고, 그다음 목은 이 목구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소무목구, 소무목구, 소무, 소무목구, 소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만일에 섬목, 섬 이걸 섬목에다가 섬을 갖다 붙인다면 소무목구, 소무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섬목을 제대로 알아들었더라면. 그거에 이제 착각이 하나 더 있었고, 세 번째의 문제는 순한국을 한자를 기록할 때는 뜻이 같은 한자가 있으면 그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같은 그 한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섬목은 도항, 섬도자, 목항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그림 속에서 확인했죠. 대섬은 죽서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아까 설명한 것이고, 다섯 번째 아까 설명한 게, 이 정리를 하면 시모조의 상상에는 문제가 이렇게 5개로 이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낭설로서 애국심은 존경할 만합니다. 제가 애국심 존경 안 하는 거 아닌데, 또 시모조 교수가 지식이 없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단지 한국어는 잘 모르시면서 이 한국어를 일본어로 이렇게 상상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관음도가 석도였다는 것을 성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